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이정희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제가 어떻게 가장 큰 배신을 당했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둘째 아들 민수의 약혼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30평 남짓한 우리 집 거실을 최대한 예쁘게 꾸미느라 새벽부터 정신없었어요. 민수는 제 세 자녀 중 가장 늦둥이로 올해 32살이 되었습니다. 첫째 딸 수진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둘째 아들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며 아직 총각이에요. 그리고 막내 민수는 작은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제 자랑이지만 특히 민수는 어려서부터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어요. 민수의 약혼녀인 지은이는 정말 좋은 아가씨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성격도 온화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처음 민수가 데려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1년 반 정도 교제한 후 결혼을 결정한 거였죠. 오전 10시쯤 첫째 딸 수진이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요. 수진이의 칭찬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곧이어 둘째 민호도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회사 일을 마치고 온 거였죠. 엄마 민수는 언제 와요? 지은이랑 같이 12시쯤 올 거야. 지은이 부모님도 그때쯤 오시고.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준비하며 답했습니다. 전통 한정식으로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어요. 30년 넘게 갈고 닦은 제 요리 솜씨를 총동원한 거였죠. 그런데 11시가 넘어가도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아이였는데 이상했어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12시가 되자 지은이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으신 모습이 격식을 차린 자리임을 보여주었죠. 저는 인사를 나누며 민수가 곧 올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2시 30분 드디어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지은이는 어디 있니? 부모님들도 다 오셨는데. 제가 물어보니 민수는 잠깐 저와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말문을 열지 못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약혼식 못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웬 말이니? 지은이가 어젯밤에 연락해서 약혼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취소?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은이가 제 사업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제가 빚이 많다는 것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 무슨 빚? 건축 사무소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몇 천만 원 정도 빌렸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은이한테 말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건축사 자격증이 없다고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자격증이 없다니? 내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그런데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요. 지은이한테도 엄마한테도요. 민수의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 거야? 무자격으로 일을 받아서 했어요. 다른 건축사에게 명의를 빌려서요. 그런데 지은이가 알게 됐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막내 아들이 거짓말쟁이였다니요. 거실에서는 지은이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야, 지금 당장 지은이한테 연락해봐. 사과하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해. 이미 여러 번 연락했는데 받지 않아요. 결국 저는 거실로 나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의 표정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나요? 지은이 아버님의 질책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시작하는 결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분들이 떠나시고 나자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가 화를 내며 민수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미쳤니?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고 준비하셨는데. 민호도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형,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사기나 다름없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이런 거짓말쟁이였다니.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저 역시 속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민수가 건축사무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다고 자랑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수의 빚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빚 중 일부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보증을 섰던 거예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를 불러서 따졌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다. 사업을 위해서였다라고만 반복했어요. 엄마, 나중에 다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진이와 민호는 민수와 연락을 끊었고 저 역시 민수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가족의 화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였죠. 민수는 고시텔에서 지내면서도 계속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났거든요.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이야기 들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돌아가.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건축사 시험도 다시 준비하고 있고 빚도 갚으려고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번만큼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좀 봐주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걔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민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동요시켰습니다. 형이 정말 죽을 만큼 일하고 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사 시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민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군요. 창문 너머로 본 민수의 모습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검게 탔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화는 여전히 났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긴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를 이렇게 실망시키고 속인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엄마께 진 빚도 모두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마의 신뢰를 다시 얻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던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제 아들인데 3개월 넘게 연락도 안 하고 지낸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라고? 무슨 일이야? 과로로 쓰러졌대요. 너무 무리해서 일한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본 민수는 정말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영양실조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환자분이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하고 잠도 제대로 안 주무신 것 같고요. 민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바보야, 내가 아픈데 엄마가 안 올 수 있니?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잖니.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바보야, 엄마가 언제 용서 안 한다고 했니? 화는 났지만 너를 미워한 적은 없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은 자식이었어요. 민수는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집에서 만든 죽과 반찬을 싸서 가져가며 민수를 돌봤습니다. 수진이와 민호도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어요. 퇴원하는 날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와. 혼자 사는 건 이제 그만해. 엄마, 아직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무슨 자격이야. 내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가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계속 거짓말로 덮다 보니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엄마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더 큰 거짓말을 한 거고요.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나? 그래서 내가 부담을 느낀 건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빚을 갚아나갔고 건축사 시험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민수를 응원하면서도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6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건축사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날 민수는 울면서 저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시험 합격 후 민수는 정식으로 건축사무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자격증으로 일을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한 결과 점점 더 큰 일들을 맡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민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민수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죠.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 아가씨가 힘들 때 떠났는데 이제 와서 뭐야? 하지만 민수는 지은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은이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한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민수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몇 달간의 조심스러운 만남 끝에 지은이는 민수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시작한 거였죠. 지은이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민수의 변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민수와 지은이는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 약혼식이 무산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민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망가졌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바보야, 내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포기해? 지금은 민수와 지은이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손주까지 생겼어요. 민수는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며 남은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민수를 완전히 포기했다면 우리 가족은 영영 회복될 수 없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분노와 실망감을 사귀는 것도 다시 믿어주는 것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상처를 주고받아도 결국은 서로를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습니다. 수진이와 민호도 민수를 완전히 용서했고 지은이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민수가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어제는 손주가 할머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래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민수가 이제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요.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힘이 되어 주기도 하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민수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큰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는 정직의 소중함을 배웠고 저는 무조건적인 믿음의 힘을 깨달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다는 자부심도 느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는 여러 시련이 있을 테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 실수를 했을 때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관계를 끝내지는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고 아무리 깊은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족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